자, 안녕하세요. 송영세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 중에 뭐 전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 중에 이제 하나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항상 그렇지만 물론 이 세법 개정안은 지금은 아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니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 결혼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1억을 더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들이 들렸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고 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요렇게 나누죠. 배우자, 뭐 직계 존비속, 그다음에 이제 친척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각각 6억 원, 5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기준 금액은 이제 최근 10년간을 합산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혼인증여재산공제라 그래서 신설을 하겠다는 거죠. 뭐 대략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요건이 있는데 일단 증여자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는 게 조건이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는 1억 원까지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혼인 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혼인 신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와 혼인 신고는 다른 날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준일은 혼인 신고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일이 여기에 있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2년 안에 혹은 이후 2년 안에 증여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혼인증여재산 공제로 1억 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을 뭐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한 날 이후 2년이 지나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 1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뭐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혼을 전제로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가 없는 구간은 기존에 이제 5천만 원이 있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거기에다가 혼인공제 한도 1억이 더해져 가지고 1억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신랑 신부 각각 적용이니까 결혼하시는 두 분이 합치면 3억 원까지는 부모님들한테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가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혼인을 전제로, 그러니까 결혼에 사용할 자금으로 증여를 일단 받았는데 실제 결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파혼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한테 다시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해가지고 없던 일로 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법을 보면 일단 증여를 했다가 다시 돌려주게 되면 받은 것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돌려준 것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건 좀 예외 규정으로 혼인할 때는 요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현금이 아니라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뭐 주택이 됐던 다른 재산을 받았다가 뭐 돌려주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일반 증여로. 그러니까 1억의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하고 5천만 원만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는 혼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시기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지금 증여를 받았다가 여기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일반 증여로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1억 5천을 공제를 받았으니까 증여세는 없었겠죠. 근데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가산세를 계산해가지고 다시 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요건 약간 이제 예외 규정이죠. 그렇더라도 혼인이 안 됐더라도 2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그리고 3개월까지는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 신고를 하게 된다는 건 이미 증여를 받았을 때 혹시 1억 5천이 넘어가지고 증여세가 나왔으면
신고를 했었을 거고, 그러면 지금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1억 5천 이내의 금액이어가지고 1억 5천 이내의 금액이면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뭐 불이익은 없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가산세는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아서 증여도 받았어요. 근데 이 혼인이 빈번한 일은 아니지만 혼인 무효의소를 제기해가지고 혼인이 아예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혼인이 아예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면 안 됐었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증여세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때도 그렇게 되면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뭐 얘기죠.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 제대로 된 신고를 해 가산세는 면제를 시켜줄게 이런 말이에요. 궁금증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증여를 받으면 근데 이제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현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뭐 뭘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결혼식과 관련돼 있는 것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 딱히 제한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웨딩 드레스도 비용이고 예식장비도 비용이죠. 그리고 식사비도 비용이고 신혼여행비도 그리고 뭐 결혼식 앨범 뭐 이런 것도 비용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데 한 번만 해줄 거냐 아니면 재혼도 해줄 거냐 이건데 이건 뭐 당연히 재혼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진다면 뭐 당연히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재혼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세 회피 목적,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다.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적용 시기가 언제 되느냐인데요. 이거의 기준은 증여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개정안을 보게 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분부터가 아니라 증여받는 분부터니까 지금 증여를 하고 내년에 결혼을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증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을 하고 내년에 증여를 받는다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내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